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동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의 고민들 많이 해결해 드릴 텐데요.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뭔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요.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체크 포인트는 올라도 내려도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겹죠? 제가 반도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지겹겠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그리고 길게 기다려왔던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가 역시 이 인공지능이라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지속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설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2030년, 40년까지도 인공지능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챗봇이나 그리고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기능을 넘어서고 로봇으로 전이되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뭐 TV를 켜줘라고 했던 부분에서 아니면 에어컨을 좀 틀어줘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에어컨의 온도는 얼마에 맞출까라고 오히려 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 인공지능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부분이죠.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인공지능 칩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관점이었고요. 자,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만큼 충족해주는 부분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거시적인 부분, 외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생각했을 때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가 줄 수 있는 시장에 외부 요인을 제외한 우리가 뭐 거시와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자체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은 약간 미시적으로 조금 들어와서 숲속에 들어와서 울창한 하나의 나무의 틀, 섹터의 틀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잭슨홀 미팅 때 한 번에 아주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흐름성이 나타난다면 역시 주워 담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결국 피하기보다는 제가 조각 투자 얘기를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조금씩 조각 투자하는 관점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뭐 엔비디아 쪽이라면 하이닉스 쪽이 주목을 받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내년 4분기 이제 3, 4분기 정도 되겠죠. 1년 뒤 정도에는 삼성전자 역시 하이닉스의 어떤 HBM 영역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동등한 성장률을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매출 생산 비중보다도요. 내년 하반기 때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뛸 것이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도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을 기회로 좀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성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역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수급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관 역시 수급을 유입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역시 대형주 쪽에서 비중이 큰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 금액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요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그 밑에 눈에 띄는 게 다 IT 쪽입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뭐 기판부터 해서 많은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IT 쪽까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패키징 쪽에서는 당연히 기판에 대한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삼성전기 역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부터 약간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역시 반도체 쪽이 좋아지니까 같이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또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게 흘러 들어와 있었는데 의심스러운 구간에 많이 있었었죠. 하지만 수급이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던 부분이 결국 오늘 인공지능 쪽 관련된 부분에 오후 4시죠. 4시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 감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8%대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 6%대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를 조금 멀리 보고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 네이버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어떤
흐름성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는 반도체 시장에도 향후에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좀 긴 호흡이더라도 저는 반도체 쪽에서 계속 가시면서 수익 줄 때는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사는 그런 전략을 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나의 내 비중 섹터는 정해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반도체 잊지 않고 계속 챙겨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고민 상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 코스모 화학이요. 네, 그 매수가하고 매수가가 비중은요? 5만 5천 원에 20%입니다. 55,000원에 20%요? 네. 이게요. 네. 그 장 끝나고서 왜 이렇게 장 끝나고 이렇게 공시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 유증 그 시설 자금으로 해서 네네. 유증에서 이렇게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들고는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싶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미래 멀리를 좀 봐야 돼요. 멀리 보면 코스모가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네. 멀리 봐야 돼요. 네네. 아주 멀리 봐야 되고 아. 이제 근데 가만히 네네.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멀리 그쵸, 가는 네네네. 동안 얘도 이제 주가 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대응할 네네. 준비는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유증이라는 네네.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수도 있고 내가 유증에 참여해서 네네.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가격이 37,000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7,000원 정도인 걸로 제가 네, 최근에 한번 네네네, 뉴스를 맞습니다. 본 것 같은데 자, 그 가격대라면 현재 가격에서 그리 크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네, 별 차이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유증을 받기보다는 현재 55,000원대 네. 정도라면은 20%라는 비중이 네. 적지는 않거든요. 그럼 유증하면은 네. 37,000원에서 단가 조율이 돼 봐도 뭐 5만 원대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고 신주인수권에 네.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환시키는 그 권리를 매도해서 약간의 어떤 크진 않겠지만 적은 부분이라도 좀 네. 챙겨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유증은 받지 마세요. 안 받고 내가 천천히 맞춰서 단가 조율을 스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격은요. 낫게 같아요. 네, 가격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37,000원보다도. 아.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뭐 좋아지면 올라가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지금 그러시죠, 많은 네. 고리가 이제 묶여 있으니까 수급의 어떤 이 시장 수급을 어떻게 꽉 막힌 수급을 2차 전지가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네네. 터지거나 아니면 계속 이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어진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더 네.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터질 경우엔 내려갈 걸 고려를 해야 되죠. 폐배터리 산업도 그렇죠. 에코프로도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코스모학도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폐배터리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서요. 저는 네네. 실적으로 한 34,000원대 정도, 35,000원대 정도 있잖아요. 이 아래 네, 35,000원. 그렇죠. 이 아래에서 뭐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거나 대응을 해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될 거예요. 근데 좀 긴 호흡을 35,000원이요? 네, 5,000원 아래쪽이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네, 조금씩 네, 네. 조금씩 늘려서 단가를 내쳐가는 흐름을 가지셔야 돼요. 뭐 제가 한 네.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실 수 있죠, 어머니가 해본 적이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한 주씩을 사도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55,900원에 있던 55,000원에 있던 게 54,900원이 되고 54,800원이 되면서 내려가는 게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평단가가.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조금씩 더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퍽 사서 이 가격 됐네 했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네네.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시면 대표님, 네. 그 저항대가 그 저기 1차, 2차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응 좀 하려고요. 54,500원 정도, 거의 55,000원 가격대가요. 사신 네. 가격대가 지금 현재 딱 저항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아래 좀 또 저항대는 없나요? 한 5만 원 이쪽 저쪽에 뭐 없나요? 그냥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네네. 행보로 아, 그냥 네. 거래가 없이 행보로 비어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건 뭐 저항으로 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 저항이라는 네네. 것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이래 부딪혔는데 그 그렇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파는 사람 계속 늘어나니까 흘러내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거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갇혀 있거나 판 사람들도 네. 거기서 팔고 이제 내려와서 또 사서 그 네. 가격에 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 저항이라는 거는 거래가 있는 데 있는 거지 고가 저가가 네. 아니에요. 네, 거래가 많은 네. 데가 제가 보니까 52,000원에서 55,000원 지금 사신 가격 그 부분이 저항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네. 오냐면 올라온다 했는데 내 가격에서 또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냥 팔 걸 그랬네. 이런 게 또 반복될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오면은 비중을 매수가에서 줄였다가요. 20%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좀 줄여도 되잖아요. 줄여서 나머지가 네, 올라가면 수익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근데 5만 5천 원대 만약에 올라와 주면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안 올라올 예.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3만 5천 원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대표님 좀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모르죠. 예, 지금 이치는 굉장히 어중간해서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도 그냥 빠지는데 신경 제가 쓰여서. 얘기하는 가격은요. 이런 상황이 네. 왔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준비인 것 뿐입니다. 이 가격은 무조건 온다라는 게 그걸 누가 네. 맞추겠어요. 그죠? 예, 네, 내가 이 가격 그러시죠. 왔을 때 네.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양산업 네, 8,300원에 10%요? 8,300원에 20%요? 10%요? 10%요? 네, 답답하시죠? 네, 높게 사서 그래요. 네, 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슬슬 들어오는데 8,300원에 올라갈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가격대 정도면 조금만 더 내려오면요. 조금 더 내려갈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네. 주도적인 이슈를 다시 끌어오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이거는 한 5,400원대로 한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예. 워낙 이슈로 이미 올라간 거 이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잠잠해졌으니까. 잠잠해졌는데 이제 네. 한 번 더 얘기 나오는 거는 앞에 매집된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을 내기 위해서 뭐 이슈를 한 번 더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던 종목들을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아주 단발성이에요. 그런 그 시세를 뭐 50% 가까이를 한 번에 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네.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다행히 비중이 적은데 예. 이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커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손해를 조금 감내하시고 단가를 낮춰가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호흡적으로 좀 그러면 길게. 추가 매수하라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아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재무가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단발성이 아, 있을 수 예. 있어요. 길게 가지 네. 않고 짧게 끊길 수 있고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기업이. 네, 아. 그 부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생겨도 계속 그 부채를 어떻게 줄여져 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 네. 들어섰을 때부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아이고 오를 것 같더니 안 오르고 오를 것 같더니 또 내려가네 또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네 이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네. 높아요. 근데 네, 가만히 네. 있으면은 나는 그냥 계속 그 오르네 내리네 오르내리 하면 스트레스만 받겠죠, 그죠? 네, 네, 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올 때 전략을 짜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격이 맴도는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된다? 좀 반등 줄 때요. 한 6,500원 정도 될 때 비중을 과감히 조금 줄이셔도 네. 돼요. 한 30% 줄여도 손해가 그래 네. 크지 않아요. 내가 10% 예, 갖고 예, 있는데 알겠습니다. 3% 줄여봐야 손해가 그 3분의 1로 확 줄잖아요. 그죠? 내가 마이너스 네, 보고 네. 있는 게. 그래 떨어지면 네. 그걸 또 다시 살려고 해야죠. 더 돈을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네. 있는 거 안에서 일단 해놓고 그러고 난데 단가가 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내가 필요한 네. 돈을 더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 더 사도 안 되고요. 네. 더 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네. 5,400원 네. 쪽 아래쪽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네. 나중에 네.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LX 인터넷 현화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5%요. 35,000원에 5%요? 네. 네. 아니, 이거 사고 왜 자꾸 떨어지길래요? 네. 추매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나 하고요. 추매를요? 네. 원래 계획하셨던 건가요? 아니, 얼떨결에 샀어요. 네, 얼떨결에 샀는데 추가 매수도 네. 지금 떨어지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오를 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아직 그 위쪽에서 큰 물량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쇼크가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뭐 35,000원 같으면은 본전에 올 수도 있는데 낮추려면 네. 확실히 낮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어차피 지금 네. 이 가격대
이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가격 이 기업의 어떤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주가의 흐름, 네. 기업은 워낙 실적적인 거나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업황이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죠. 시장의 어떤 분위기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네. 보기에는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워낙 이제 아. 무역적 이슈도 워낙 크게 한번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또 네. 계속 이어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35,000원 정도는 올라와요. 근데 다만 아. 낮추는 관점은 조금 더 내가 오히려 가격을 31,000원대 아래로 떨어뜨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가격을 예.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더 예. 차라리 여기서 더 떨어지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요? 좀 이상한 예. 얘기겠지만 내가 싸게 네. 해서 내가 지금 35,000원 가격을 31,000원까지 낮추고 싶은데 돈을 많이 네.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세가 한번 예. 떨어져서 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커 있다고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 떨어져서 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 기회다.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저는 네. 가격을 31,000원대나 32,000원대 정도까지 낮추셔야 더 효율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예. 사는 거는 아닌 이상 살 필요 없어요. 올라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낮은 가격에 산다는 건 31,000원대 아래쪽에서 역시 조금씩 사서 단가를 낮춰가는 걸 직접 보시면서 그냥 팍 사지 마시고 보시면서 사가세요. 매수 단가 바뀌는 거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사세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추가 매수하면은 사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 갖고 있는데 20% 그냥 한 번에 팡 사서 그냥 훅 떨어뜨려 놓고 올라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네. 사도 내가 이 흐름에 시장이 떨어지는 흐름을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으로 갑자기 훅 떨어진다. 그 밑에서 한 9% 정도 훅 떨어지면은 그걸 사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괜찮으니까 홀딩하시고 수급도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많진 않지만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은 조금 사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네.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P 시스템 13,500원에 10%입니다. SPC 시스템이죠? 예. 네네네. 13,000 얼마요? 500원에 10%입니다. 500원에 10%. 예. 참 이게 전에 그 가격에 사가지고 네. 16,000원에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샀는 긴데 네. 지금 더 사도 되나 싶어서. 더 샀다가 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수익을 누렸는데 그 좋은 수익이 지나고 나서 13,000원대 샀던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운임감도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원래는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에 내려왔는 게 몇 번 그러니까 13,000원대하고 12,000원대를 계속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얘도 하나의 어떤 섹터잖아요. 산업적으로 테마성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네. 네. 앞서 좋은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사서 그때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사가지고 혹시나 떨어져 버리면 그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내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종목이 나쁜 기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SPC 시스템은 이미 어떤 레벨업이라는 것보다 주가가 어떤 큰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이 고점 상단을 못 넘어간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하단으로 좀 떨어져서 시간적인 조정하고 이 개인 투자들의 조금 지침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그냥 딱 얘기를 드리면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이해되세요? 예. 사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예. 좋은 섹터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어머님이 대응하시기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지 마시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올라오면은 매수가 위쪽에서 정리하시고 일단 현금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그게 네.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매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킹노이즈.
딥노이드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400원에 50%. 24,500원에 50%요? 24,400원에 50%. 네. 요거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뭐 어떤 대단한 수익을 생각하세요? 최근에 어떤 이거 뭘 보고 사신 걸까요? 그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네. 일단 유상증자 받으면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샀거든. 네, 근데 이거요. 아버님, 이 기업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 이슈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오셨고 아버님께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 아버님 분명히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사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뭐 그냥 TV에서 딥노이드의 최근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은 더 끌고 가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들어가는 부분에서 줄이라고 해도 줄이지 못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서 욕심을 과하기보다는 이거 50%나 들어가서 지금 위쪽에서 더 큰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전략상에서는 매수가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는 전략인데 그 매수가 썼을 때 본전 수익이 나지 않는 데서 팔려고 하면 팔리지가 않을 겁니다. 심리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 수익 짧게 비중이 높은 만큼 수익률이 짧아도 어느 정도 이익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40% 정리하시고요. 10% 정도만 매수가 이탈하면 현금화하는 전략에서 나머지만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 시세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시세가 있는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고 3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비중을 한 40% 정도는 여기서 덜어내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10%만 3만 원대 보시고 그리고 매수가를 이탈할 때는 당연히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결국 떨어졌을 때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어떤 전략을 짜놓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놓고 제가 얘기한 전략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Y요. SY. SY 요? 4,800원에 20%. 네네. SY. 네, 매수가가 4,800원에 비중이 20%다. 20%. 네네. 네, 전에 샀어요. 네, 기다렸다 올라왔네요. 네, 네.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대응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네. 회사가 좋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대응이 잘 안 돼서 못 판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상담받는 게 네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대응할 전략이 있나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런 부분에 SY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기저기 얘기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는 이미 계속 많이 깔려왔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으로 시세를 조금 제한적으로 둘 것이다. 올라도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을 네. 것 같아서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아직 풍부합니다. 충분히 더 있어요. 있는데 다만 지금 전략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올라갔다가 위쪽에 고점을 2개 만들고 떨어진 기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번 행보라든지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매수가 한번 왔잖아요. 그죠? 거의 부근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네. 비중 줄이세요. 줄이세요. 4,8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어제 이미 왔었고요. 4,800원이 어제 네. 왔었는데 그 가격이 와서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의 다 대부분 다 못 팔겠죠. 근데 4,800원의 비중을 절반 정도 딱 걸어두시고요. 나머지는 수익 구간에 네. 걸어두세요. 5,200원. 네. 5,200원 정도에 걸어두시고 그러니까 절반은 꼭 매수가에 정리하세요. 그래야 가격을 내가 더 낮춰간다거나 지금 사신 가격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네, 있는 네. 긴 시간 동안의 흐름에서 높은 가격인데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건 한참 뒤거나 뭐 큰 이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죠? 언제 터져 나갈지, 얘가 상한가를 언제 갈지, 갑자기 뭐 어떤 패널이나 태양광 쪽에 지붕 뭐 이런 것들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5,200원대 절반을 매도하고 매수가에서 절반 매도하고 그렇게 전략을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저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안 돼요. 이런 네. 건 나쁜 건가요? 조정이죠. 예. 거래가 많고 적고는요. 많은 거는 어제는 활발하게 이슈에 따라서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거래를 안 하고 있죠, 그죠? 나는 위에서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 사려고 한 사람은 위로 사기가 싫어요. 그래서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네. 사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기업이 너무 네, 좋다라고 막 소문이 와서 이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비싸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거래량이 않는 예, 거는 그걸 우리가 흔히 사고 조정이라고 싶은 하는 거예요. 네, 조정이라고 아.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수급이 빠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한 번쯤은 시세 더 만들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네.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연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에서 만나 뵙고요. 요즘 온라인에서 제가 라이브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수급이라는 부분과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오후에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오시면은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이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일정 확인하시고 한번 가까이 계신다라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이어갈게요. 삼성 SDS네요. 네. 삼성 SDS 매수가가 13만 7천 원, 그리고 비중이 35%. 13만 7,700원. 네, 35%. 좀 긴 호흡으로 온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 싶네요. 네, 홀딩 의견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많은데 수익 줄 때, 단기 수익 줄 때 좀 줄였다가 좀 내려오면 다시 또 늘리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14만 2천 원대를 만약에 지금 잭슨홀 미팅 때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로 끝나게 되면요.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 때 한번 주춤하면 지금 오늘 이 상단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기록겠죠. 넘어가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늘려야 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35% 비중이 지금 아주 약수익이니까 팔기가 싫으시겠죠. 저는 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나 정도 줄여도 나한테 25%가 있고 그게 장대 한봉 나와서 올라주면은 그 5%에 그 10% 매도했던 거에 이익률도 같이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누적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요. 내가 전략적으로 10% 정도만 현재 자리에서 이익을 좀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3%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면 되겠죠. 저항이 떡하니 보이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주 짧은 수익이더라도 어디 막 급등주 나오는 데서 3% 수익 내려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3% 줄 때 단순하게 단타같이 수익을 일부 챙겨 놓으면은 저기 멀리서 급등주에서 막 용쓰고 계신 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 이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쭉 미끄러지면은 아래쪽에서 다시 담으셔가지고 단가를 조율시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잭슨홀 미팅 때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할 경우에는 장대 한봉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만 5천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네요. 네.
자, ABL 바이오 매수가가 18,640원. 네, 싸네요. 비중은 8%다. 홀딩할 만하죠. 유지하고 계세요. 한번 출렁이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홀딩해도 저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좀 본다라면은 수급은 그렇게 지금 현재 원활한 흐름은 아니네요. 한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한번 강하게 유입될 때, 그때가 반전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반전이 생기는 게 오히려 아래쪽보다는 조금 이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5,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다. 수급은요. 외국인은 올라갈 때 삽니다. 떨어질 때 사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사는 건 개인입니다. 그게 올라갈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사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바닥 신호가 되고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은 그 바닥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런 신호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25,500원 정도에 올라왔었을 때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 관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인지하고 좀 기다려 주시고 그 가격이 왔었을 때 일부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수급으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서 홀딩 의견 드리고, 저항대가 구성되어 있는 가격대는 21,2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떨어지는 말에서 강하게 거기서 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래가 일부 늘어났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400원대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단기 수익 전략은 그 가격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 SNC네요. 좀 너무 아주 멀리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풍국 쪽, 풍국이 아니라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도 결국 일시적인 재무 효과성이 있었는데 결국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부분들이 점점 둔화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 풍력적 관련된 부분에 죄송합니다. 강한 어떤 흐름성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소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캐파 3년 동안의 어떤 코로나 이후의 어떤 3년 동안의 실적 추이가 회복 단계에 있었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슈가 컸던 만큼 시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작년하고 올해 누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바닥을 찍으려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둔화돼서 조금 빠지는 느낌이고 5,400원 단가 그냥 무의미하게 단가를 낮추지 마세요. 더 떨어집니다. 2,700원, 3,000원대까지, 3,000원 아래쪽까지 2,700원대까지도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더 늘리셔도 안 되고요. 손절이라는 관점은 앞서 이제 3,700원대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흐름, 이 기술적이라는 부분은 싸다라는 의미에서 매수자들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에서 나오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700원까지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거기 올라서고 난 이후에 그 저가 매수가 시장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가졌는지 이슈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비중 적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해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손절은 3,400원대 올라왔었을 때 강도를 보고 체크하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3,400원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포바이퍼. 포바이퍼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540원에 30%. 13,500 얼마요? 40원. 40원에 30%요. 네네. 어렵다. 거래량이 너무 없던데. 있었는데 줄어들었죠. 네, 한번 이슈를 받고 크게 올랐다가 줄어들었는데 반복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시점이 좀 그러네요. 1년 6개월 정도 더 지나야 되니까 한참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부분에. 네, 13,000원 같으면은 지금 얘도 이제 13,000원 정도 올라가려면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 좀 기다리신 데는 문제가 없으시죠? 네, 제가 이게 16,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조금 늘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네.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기다릴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지금은 더 추가 매수하면은 솔직히 이건 저점이 지금 이미 무너진 상황인데
실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도 1년 6개월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얘 지금 이제 1년 지나서 1년 6개월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시장의 어떤 네네. 관심도가 올해 초에 잠깐 급등성이 나오고 난 이제 죽었거든요. 네, 네네. 죽었어요. 이거는 조정이다, 뭐 행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들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 짓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의지가 없으면 잘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올라와도 한 12,000원대 정도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략은요. 매수가 오면 비중 줄이세요. 한 12,000원 네네. 후반대 정도, 12,500원 이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이시고요. 네. 거기 와서 또 갑자기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 쪽도 한번 봐야 돼요. 더전 비주원, 에코마케팅 뭐 이런 플랫폼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네이버하고 얘기 나오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뒤로 빼고요.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조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될 거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4x4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시간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2,500원대 비중 축소만 의견 드리고 실적으로 그런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오면 15,000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비중 정도는 좀 유지하고 계셨다가 매수가 오면은 줄이시고 연락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JNK 히터요. JNK 히터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SK 6,930원에 20%요. 20%요. 네네. 네. 좀 더 기다리죠. 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예. 네, 시간이 걸릴 뿐이고 이게 올 뭐 연말 안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수소 연료 전지도 결국은 이제 윤곽이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예, 예. 나타날 건데 2024년도에 이제 윤곽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왜냐하면 아니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뭐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을 것도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뭐 비용이라든지 뭐 비용이나 활용도나 뭐 많은 기후 쪽에 대한 내용들 뭐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건데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발전성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걸 채워서 또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변함 이런 내용들이 뭐 제가 수소 경제신문을 매번 읽어보는데요. 근데 월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봤었을 때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 근데 자체는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괜찮아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그 시장의 어떤 영향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JNK 히터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오히려 싸게 떨어진다라면은 그 재차 올라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비중이 높으니까 이 위치에선 더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예, 이 위치는 어디 박스 상단 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위치는 비중이 높아서 사봐야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훨씬 더 싸져야 돼요. 예, 싼 게 기회예요, 얘는.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더 떨어져야 돼? 더 사지 마세요, 일단. 아시겠죠? 더 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6,600원은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6,930원이요. 그러니까 6,900원까지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20%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 40% 더 사실 수 있어요. 더 사세요 이러면은 부담돼서 사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줄여갖고 계속 받고 가려고 해야 돼요. 20% 안에서 내가 JNK한테 20% 투자를 했으면 20% 안에서 올라오면 좀 줄였다가 그 줄인 거 떨어지면 내가 손해본 게 일부 있더라도 그 손해본 게 적은 거라도 다시 사면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자꾸 새로운 돈을 계속 갖다 부으니까 비투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돈 계속 가져와야 되니까 돈을 계속 메꿔놔야 되니까 돈 빌리고 대출 받고 해갖고 계속 그걸 사는 거야. 근데 계속 떨어져요. 나중에 그게 빚이 터져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일반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이거? 뭐 이거는 실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해석하기엔 조금 쉽지 않아요. 기관이 안 사니까요. 소형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섹터예요. 재료, 테마, 이슈로만 좀 접근하시고 산업이 아직 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 가격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비중 줄이는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 지오리 에너지예요. 10%요. 11,480원요. 얼마요? 11,480원. 1,480원이요? 예, 요거 10,000원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누가 그렇게 그래요? 누가? 말씀하셔가지고. 누가? 아, 그때 한번 종목 저 나만 믿고 따라wan가 거기서 165번. 너무 깊게 거기도- 얘기하셨네요. 예, 네. 만 원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이걸 한 번 전에 사가지고 수익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10,000원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샀어요. 그랬는데 아우 내려가네요 계속. 믿음이 생겨버렸군요. 한번 수익이 나니까. 아. 자, 이거는요, 10,000원에 안 내려갈 네네. 수가 없는 가격이고, 오히려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뭐 이런 설명 많이 드리는데, 제 콘텐츠에서 제가 아. 항상 하는 얘기가, 거래가 있고 거래가 줄었는데 거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가는 과정은 그냥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네네. 늘어났던 이 갭을 띄우면서 갔던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 구간입니다. 뭐 거래가 터졌으니까 갭 메꾸러 옵니다. 갭 메꾸면 지지받고 반등 나옵니다. 얼토당토한 그 비어있는 공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래가 된 거는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면 평단가 네. 계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샀던 가격대는 3월 말에 있었던 가격인데 지금 이제 그 가격대 온 거고요. 근데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요. 오히려 한 5,900원대까지도 내려갈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시작했던 거는,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이렇게 발전 쪽 관련된데 연료 쪽 관련된 부분이에요.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다 올라가고 다 꺼지고 재료가 다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뭐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고요. 10,0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 이게 뭐 우량주도 아니고 테마주성으로 올라갔던 기업을 안 내려간다. 재무적인 것도 좋지 않은데 뭐 현금성 많아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한 번에 이슈로 가는 테마성으로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우량주처럼 내려왔다가 안 깨집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표현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석적인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6,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11,000원대 같으면은 10,000원까지.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떨어지면은, 그리고 지금 심지어 그 자리가 또 저항 구간이에요. 1,7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한번 이쪽으로 쑥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 아직 남았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저는 이 기업은 한번 이미 갔습니다. 갔다 온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큰 걸 바라지 마시고, 큰 걸 바라기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꼭 하시는 쪽으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1,700원 정도에 그냥 이거는 제 매도해요? 기준인데요. 제 기준 관점에서는 1,800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찍는다라고 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부근에서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켄트로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10,000원인데요. 20%고 10,000원이라고요? 예. 네. 비중만 조금만 낮았어도 더 사고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더 조금 살 아쉽네.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20% 비중이 좀 적지는 않거든요. 좀 사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한 다음 주 정도 보고 조금 더 높게 사셔도 상관없어요. 한 7,800원 위로 올라가서 조금 흐름만 좀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기업은 갑자기 뭐 한 7,500, 8,000원대 올라가면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번 이벤트 있는 한 다음 주쯤에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조금씩 사셔가지고 역시 얘기 드렸던 대로 단가 내려간 거 보시면서 하시고 적정하게 낮출 수 있는 가격은 좀 많이 낮추면 좋겠지만 그만큼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한 8,800원, 700원대 정도 있죠? 네, 낮추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가 오면? 매수가 팔아야. 그렇죠. 다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에 내가 추가로 샀던 거는 꼭 덜어내세요. 왜? 내가 이 전략적으로 일단 쓴 비용이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기 위한 비용이 아니니까
그 전략 비용은 네. 빼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또 나중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낮추더라도 낮추고 난 뒤에 매수가가 혹시나 가까이 왔다. 그럼 과감히 내가 더 늘렸던 네. 비중 확 다 빼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삼성물산. 삼성물산. 옛날에 네. 14만 5천 원, 14만 원 5천 원 샀는데 아직까지 쭉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 얼만큼 가지고 계세요? 거의 한 30%. 30%. 예. 비중이 많은데 일단 홀딩하세요, 어머니. 지금 이제 슬슬 의심되고 제가 최근에 이 삼성물산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괜찮은 그래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네. 슬슬 머리대 들어올리고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예, 아주 오래됐어요. 네, 이건 뭐 이제 분석은 이제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실적으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자꾸 내려가니까 마음 속상하신데 예. 제가 뭐 좀 좋은 얘기를 하면은 삼성물산 또 올라올 때 됐습니다. 뭐 물류 쪽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물산이 뭐 우리가 건설이다 뭐다 이런 쪽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설이 뭐 나쁘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다 자금 순환이 안 된다 뭐 가축 좋지 않다 뭐 요즘 사태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삼성물산은 그쪽 개념성하고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도 예. 좋은 관점들이 많습니다. 물류 쪽도 있지만 해외 쪽으로 많이 돌려. 건설 쪽의 어떤 접근성은 이제 해외로 가야 돼요. 해외.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동이나 그래요? 인도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그리고 해양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최근에 어떤 기간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좋아서요. 저는 크게 문제가 예, 예.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연기금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니까 약간 주고받는 형태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세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통계를 봐왔던 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잘 사고 있으니까 팔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세니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어머님이 지금 예. 워낙 멀잖아요. 거리가. 그죠? 가격대 예.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도 예. 한번 방향 잡으면 꾸준하게 올 거예요. 근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하자고요. 한 11만 1,000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11만 1,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가격 오면은 꼭 한번 연락 더 주세요. 그때 왔었을 때 연락을 그냥 예. 꾸준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서울 반도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700원의 비중 20%요. 15,70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짧게 네. 얘기 드리면요. 서울 반도체는 네. 일단 최근에 이슈는 이제 중동하고 이제 마이크로 LED나 이런 LED 쪽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향후 이제 네. 지금 현재 LG하고 대기업들이 삼성하고 하고 있는 부분 마이크로 LED 비싸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두고 있고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 LED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따라오고 네. 있으니까 앞서가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회복성도 이제 실적이 워낙 작년에 한번 무너졌는데 올해 3분기까지 좋지 않아요. 근데 4분기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진 수급이라기보다는 조금 현재 내려갔다 조정 잡고 올라오면은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매수가 와서 비중만 줄이시고 조금 더 유지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급하게 상담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온라인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반도체만 잘 보고 있어도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겁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